안녕하세요. 반지하 공략실입니다. 오늘은 큐라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큐라는 3D 모델 파일을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큐라 설정을 잘 해주면 출력 시간을 단축시키고 필라멘트를 절약할 수 있으며 퀄리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 처음 큐라를 접할 때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다거나 아니면 항목이 많아서 복잡하다거나 설정을 잘못해서 3D 프린터 고장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전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더 3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팅에서 프린트, 레드 프린트를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어더에 들어가셔서 내리시면은 엔더 3가 있습니다. 엔더 3를 눌러주시고요. 레드 프린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팅, 프린트, 메이저 프린트, 엔더 3, 머신 세팅. 맨 처음 설정하셨으면은 저랑 요 숫자가 다르실 텐데요.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세팅에서 요 XYZ는 출력물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출력 가능한 최대 사이즈인데요. 엔더 3의 경우 220, 220, 250입니다. 아래 거는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아실 텐데 출력하는 곳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엔더 3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델타형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델타형 3D 프린터들은 원형이기 때문에 아래쪽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형의 경우는 오리진 앳 센터 이걸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엔더나 엔터 A8 같은 직기형 3D 프린터들은 이걸 선택 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히팅베드입니다. 히팅베드 기능이 달려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G코드 플레이버는 대본 이 위에 마블린으로 해줍니다. 엔더 3의 경우는 앞에 맞춰놨던 크리얼리티 같은 G코드를 갖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G코드를 삽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린터 헤드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이 부분, 이 뭉치를 프린터 헤드라고 합니다. 프린터 헤드 세팅이라는 것은 이 프린터 헤드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가운데 노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이 Xmin, 위쪽 부분이 Ymax, 오른쪽 부분이 Xmax, 이 아래쪽 부분이 Ymin입니다. 그렇게 직접 측정을 해봤을 때 엔더의 값은 X민이 35, Y민이 10, Xmax가 25, Ymax가 35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겐트리 하이입니다. 겐트리 하이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쪽 노즐의 끝부분과 이 프린터 헤드를 잡고 있는 X축의 맨 아래의 길이가 겐트리 하이가 됩니다. 겐트리 하이는 엔더 기준으로 30입니다. 노즐 사이즈는 0.4입니다. 그 다음은 재료 직경을 얘기하는데요. 사용하는 필라멘트의 직경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1.75짜리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까지 설정을 다 해주셨으면 나가주시고요. 신기버스에서 3D 프린터에 사용할 모델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신기버스 사용법은 구글에서 신기버스 검색해 주시고요. 이쪽 맨 위에 신기버스 들어가시고요. 테스트를 쳐주시고요. 3D 프린터 테스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무거나 하나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앞쪽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일, 요 STL 유형을 드래그를 넣어주시고요. 큐라 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델을 불러오셨으면은 우클릭을 하시고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휠로 줌인, 줌아웃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쉽게 하는 법은 돌리고 움직이고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돌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은 그냥 간단하게 눌러서 이 맨 위에 거 무브를 활성화시키고 움직여주시면 움직입니다. 맨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0-0이고요. Z축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바꿔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0이 돼요. 그리고 아래 거 스케일은 비율을 바꿔주는 건데요. 제가 원하는 만큼 크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보셨을 때 Y축을 200%, 현재 15mm인데 200% 하면 30mm가 되죠. 다시 이쪽을 10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를 지정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백분율로 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죠. 이 아래 거 유니폼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전체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쪽을 만약에 150%로 바꿨다. 그럼 전체가 150%가 되고 이쪽을 다시 100%로 바꿔주고, 그리고 스케일을 만지다가 다시 유니폼으로 해서 이쪽을
100%로 바꿔주게 되면 모든 게 다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여기 리셋이 있으니까 리셋을 눌러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다시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회전은 누르고 움직여주시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해 주실 때 보면은 마우스 커서 뒤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를 보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움직임이 모자라서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멈췄다.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멈췄는데 다시 평평한 원래 위치로 돌리고 싶다 할 때도 뒤에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 누르시면은 원위치로 돌아왔고요. 다음 미러입니다. 미러는 대칭으로 해서 물체를 바꾸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75, 70 숫자가 정확히 제대로 보이죠? 이것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거꾸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것은 보면은 이쪽 좌우 보면은 단지 좌우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변하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다시 이쪽에서 보면은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누른다 해서 이 숫자가 안 변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추듯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솔리드 뷰가 아닌 레이어 뷰로 바꿔주세요. 레이어 뷰로 바꿔주시면은 이 오른쪽에 스크롤이 생기는데요. 스크롤 한번 내려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될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출력이 돼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 적혀 있죠. 1층, 2층, 3층, 4층 해서 197층까지 해서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하이라고 있는데요. 이 맨 위에 레이어 하이를 0.4로 바꿔보세요. 변한 게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총 층수가 99층으로 줄었습니다. 아까는 187층이었죠. 그리고 출력 시간 또한 50분에서 27분으로 줄었습니다. 출력 시간이 줄은 대신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시 0.2로 바꿔보겠습니다. 표면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 레이어 하이는 요 한 층 한 층의 높이를 몇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낮게 하면은 출력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하면은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력하시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장난감 종류를 하시면은 좀 보기 좋은 게 좋고 생활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물건들 딱히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들은 0.4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니셜 레이어 하이는 맨 바닥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출력물의 기초 토대를 잡아주는 층으로 이것을 두껍게 하면은 두꺼워진 게 보이시나요? 맨 아래층이. 이닛 레이어 부분은 나중에 후가공으로 없어지게 될 부분입니다. 너무 두꺼우면은 후가공할 때 어렵고 너무 얇으면은 바닥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적정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이 레이어 하이와 같은 양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라인의 두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즐 두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더 3의 경우 맨 처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게 0.4mm이고요. 대부분의 엔더 3와 같은 형식의 프린터들은 0.4mm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면을 보시면은 1.2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빨간 라인과 초록 라인이 요 벽면에 해당됩니다. 좀 늘려볼까요? 1.6 정도. 초록색 라인이 하나 들었죠? 다시 0.8로 줄여보겠습니다. 이쪽 벽면의 두께는 노즐의 두께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정하신 라인 와이어의 두께의 배수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0.4로 되어 있으면은 0.4의 배수 1.2 정도 해주시는 게 가장 평균적인 값입니다. 너무 낮게 하면은 겉이 너무 물러져서 부서지기 쉽고 너무 두껍게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필라멘트도 쓸데없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기에 되실 물건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탑과 바텀은 맨 아래쪽 라인 2층부터 1층은 위에 말씀드린 이니셜 레이어고요. 2층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층 다시 반대쪽 사선으로 되어 있고 4층 그리고 5층 5층 보시면은 다시 좀 엉성해졌죠. 엉성하게 나오는 층은 다음에 설명드릴 인필 라인이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4층까지 탑과 바텀에서 0.8은 이 위에서 얘기한 레이어 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칸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도 값을 위에 레이어 하이를 기준으로 배수로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1.2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4, 5, 6, 7번부터는 인필드로 바뀌었죠. 이 설정값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건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일부 필통과 같이 예를 들어서 바닥면은 있지만 윗면은 뚫어 놓아야 될 경우 그런 특이한 구조물을 뽑을 때 가끔 요 쉘에서 톱니바퀴 모양 있죠? 설정을 들어가 주셔서요. 탑 두께, 윗면의 두께와 아랫면, 바텀의 두께 를 따라 설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전부 다 1.2로 되어 있는데
바텀을 다시 0.8로 바꿔보겠습니다. 4층, 5층, 4층까지 2의 4배인 0.8까지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실 구조물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필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넣는 건데요. 100%로 해주면은 전부 다 꽉 차게 되는데, 출력물에 따라서 안쪽이 차이는 게 너무 쓸데없이 차 있으면은 필라멘트가 소모가 많이 되고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필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20% 정도 20% 정도 해주시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50%. 예를 들어서 피규어나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은 굳이 안쪽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쪽 값을 뭐 10에서 20% 정도로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뽑으실 추적물의 상태에 따라서 적정량을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설정을 들어가셔서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필 패턴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리셔서 인필 오버랩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인필 패턴은 이제 뭐 그리드, 라인, 지그재그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에 따라서 이 외곽 모양에 따라서 이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가장 좋은데, 많이 사용하는 게 지그재그와 그리드. 사실 이 그리드 형태가 가장 무난하고 좋은 형태입니다. 오버랩은 지금 보시면은 인필과 외곽의 이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에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 늘려주시면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죠, 안쪽으로. 그리고 100%를 보시면은 완전히 이 인필 라인하고 외곽 라인 하나하고 완전히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너무 많은 필라멘트가 들어가면서 모양이 뒤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하면은 이 안쪽이 너무 비고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 정도 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라듀얼 인필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에 들어가는 이 인필 부분이 조금 절약이 되는데 5 정도로 만들어 보죠. 채워지지 않죠, 이쪽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제 위로 올리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랫부분이 채워지는 것은 이 위쪽에 어떠한 서포팅이 필요한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채워집니다. 먼저 채워져 나가고, 보시면은 이쪽은 옆에서 봤을 때 아직 이만큼이 비어 있죠. 이만큼 비어 있는 부분은 인필을 채워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채워나가면서 인필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부에 인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중간중간에 공간이 비고 그만큼 이제 부서지기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기능 쓰지 마시고 그냥 지워놓고 쓰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쭉 단계적으로 같은 양이 쭉 채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테리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팅 온도, 여러분들 필라멘트를 녹일 때 사용되는 온도고요. PLA 재질 같은 경우는 한 200도에서 210, 그 다음에 ABS에서는 거의 한 230, 240까지 올려 사용하는데요. 이 온도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필라멘트 제조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셨을 때 옆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온도에 맞춰서 사용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PLA 사용하는데 PLA 205도 놓고 사용하면은 웬만한 필라멘트는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베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히팅 베드의 온도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50에서 60 그 정도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좀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PLA 필라멘트의 특성상 오래 꺼내놓고 쓰다 보면은 습기를 머금으면서 200도 같은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안에 들어간 습기가 이게 기포가 됩니다. 기화가 되면서 안에 기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출력물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프린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3D 프린터가 설치한 위치가 뭐 베란다라든지 좀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차고 출력을 할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경우, 특히 겨울에 좀 그렇습니다. 겨울에 공기는 온도는 차고 그러다 보면은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면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이 더 빨리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한 70도까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가시면서 조금 더 최저값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플로우는 토출량입니다. 토출량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잖아요. 공급을 해줄 때 이제 애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서 빨리 밀어주고 천천히 밀어주고를 조절하는데 100%를 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대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제 가끔
노즐이 좀 막혀 있다든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올려가지고 출력을 해주시거나 105% 정도 놓고 출력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나중에 정상적인 출력이 안 되고 되게 뭐가 잘못되는지 헤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그냥 100% 놓고 사용하세요. Enable Retraction은 리트랙션 기능을 사용할지 그걸 체크해 주는 겁니다. 체크를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리트랙션이란 이게 층층이 쌓아 나가는데 위쪽에 있던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위에서 출력하고 다른 거 출력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출력을 하고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올 경우 요 가운데 노즐이 이동은 하지만 출력을 하지 않을 때 노즐 안에 있는 재료는 이미 녹아있는 상태라서 중력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출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출력물 겉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요 리트랙션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리트랙션을 얼마나 할지 필라멘트 재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를 리트랙션 뒤로 조금 뺍니다. 요 뒤로 조금 빼는 거리를 몇 미리로 할지 뒤로 뺄 때 스피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정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스피드입니다. 인쇄 스피드는 최대 180까지 가능합니다. 180mm/s 1초에 18cm까지 움직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도 가능한데요.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진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출력물의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이 속도는 60보다 느릴수록 확실히 퀄리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놓고 출력을 합니다. 트래블 스피드는 이쪽에 위에서 출력하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사이를 이동할 때 출력하지 않을 때 스피드를 얘기합니다. 한 122 정도 놔두고 쓰시면 충분히 빠르고요. 그 다음 아래 두 개는 가속도 설정입니다. 트래블은 출력하지 않을 때 스피드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빨라도 괜찮지만 인쇄 중일 때 가속도 값은 너무 높으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냥 이대로 고정해 두고 쓰시고요. 이 아래쪽 것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변화량을 좀 조절해주는 값들인데요. 이것도 그대로 손대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쿨링입니다. 쿨링은 그냥 이거 하나 체크해놓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포터는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뽑아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도 적혀 있죠. 50도 위치가 되는 이곳에서 서포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0도 늘려놓으면 60도 위치에서 서포터가 생기죠. 이것은 필라멘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포터를 끄실 때는 요 위에 체크박스 풀어주시면 서포터 꺼지고요. 일단 서포터를 켜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서포터 각도 설정, 그 다음에 서포터의 모양, 지금 지그재그라고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이라든지 라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한 줄로 쭉 나오는 그 라인이고요. 그리드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안정성 있고 뜯어내기 편한 지그재그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서포터를 설정할 때 뭐 X축, Y축 거리라든지 그런 세부 설정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서포터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쪽은 직접 보시면 편한데요. 터칭 빌드로 놓으시면은 이 바닥면 기준으로 서포터가 올라옵니다. 보시면 이 출력물에는 닿지 않고 바닥면 기준으로 서포터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 에블웨어 기준이 이 바닥면이 아닌 위쪽 기준으로 서포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출력물 위에도 서포터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에블웨어로 놓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타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스커트, 브림, 러프트, 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스커트가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보시면 이 바닥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그 다음이 브림. 브림도 바닥의 접착 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이 브림보다 조금 더 많이 그냥 사방에 붙여놓은 게 러프트. 보시면 일정 영역을 아주 바닥 공사를 한번 하고 기초 공사를 한번 하고 그 위에 공작물을 올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착률이 좋고요. 그 다음에 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쪽 로프트나 좀 많이 하는 거라 하면은 훨씬 좋지 않나,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출력 시 결과도 더 좋게 나오는데 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냐면은 이 바닥 공사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바닥 공사 하는 것만 해도 상당량의 필라멘트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55분이죠.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스커트 타입을 바꿔주면은 45분. 지금 그 차이만 해도 벌써 10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좀 이렇게 커질 때는
브림이나 러프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이런 작은 구조물을 뽑으실 경우는 이런 스커트로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타입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필라멘트가 PLA인데요. ABS 같은 경우는 이 들뜸이 생깁니다. 출력을 하다 보면은 이쪽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붙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축이 생기면서 들뜨는데, 그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선 브림이나 러프트를 사용해 주시면은 방지가 되고요. PLA의 경우는 그냥 스커트 해서 뽑으셔도 충분히 잘 나오니까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트 보면은 이거 뭐 주변에 구조물이랑 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쭉쭉 짜낼 뿐인데 이걸 뭐하러 하나, 스커트랑 논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즐 안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이 노즐 안쪽에는 살짝 녹아있는 필라멘트들이 있습니다. 그 필라멘트들을 한번 이렇게 테두리를 짜내듯이 짜서 이 토출돼서 나오는 양을 좀 고르게 해서 한번 시험 운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스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보다는 스커트를 좀 쓰시고, 출력물이 커지거나 재질이 ABS 재질로 출력을 하신다 하실 때는 브림이나 러프트를 바꿔주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브림이나 러프트는 추가로 설정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설정들은 딱히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큐라에서 대부분 최저값을 찾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간혹 출력물이 너무 커진다 하면은 요 바깥에 요 길이 정도만, 이거는 길이를 조금 줄여보시면은 여기 짧아졌죠. 이만큼이 짧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스커트보다는 그냥 브림을 해서 두께, 넓이를 좀 좁게 해서 뽑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보시면서 더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셜 모드의 설명입니다. 스페셜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위에 All at Once로 해주면은 이게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 개의 출력물이 있을 때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서 완성도 동시에 됩니다. 반면 이 아래쪽 거 One at a Time을 해주면은 맨 처음 이제 가장 왼쪽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고 순차적으로 완성을 해나갑니다. One at a Time으로 해주면은 확실히 여러 개를 만들 때 하나를 먼저 완성시키기 때문에 떨림이라든지 그런 오차율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퀄리티는 올라가는데요. 대신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검은 그림자 있죠? 이 검은 그림자가 프린터 헤더의 그림자입니다.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간격을 잘 조절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던 여러 개를 만들 때 말고는 특별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ll at Once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 거는 이제 오차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3D 프린터는 한 층 한 층 레이어를 쌓아 나가는데요. 레이어 하나를 사실 2D로 보는 겁니다. 2D처럼 보는 거를 쌓아 나가서 3D로 만드는 작업인데, 이때 발생하는 오차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설정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미디움 넣고 쓰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사실 거의 손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인쇄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우리 여기 보시면 서부터 각도를 설정할 때 필요한 기준점이 되는 파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50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값을 50, 아니면은 나중에 저기 한 65도에서도 깨끗하게 나왔다, 한 70도부터 무너졌다 하면 7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서부터를 제거하시고요. 출력 속도를 조금 안정적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한 200도 정도 놓고, 저도 200도 하겠습니다. 어느 딱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걸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을 잡고 출력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동시에 이것저것 다 손댄 다음에 딱 했을 때 안 된다 하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될 만한 설정 0.2, 0.2, 0.4, 그 다음에 그냥 기본값으로 바꾸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80으로 바꿨어요. 앞에 이 되돌리는 표시 있죠. 이걸 누르시면 가장 기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설정을 다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모든 걸 다 기본적인 상태로 바꿔주시고,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를 꽂으시고 이쪽에서 Save to 파일 USB 하셔가지고 이름을 오버행 테스트 저장해주세요.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넣으시고요. 이쪽 메모리 카드 꽂으시고요. 누르고 프린트 프롬 SD 카드 오버행 테스트 눌러주시면 온도가 오르고 출력이 시작됩니다.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프트 없이도 크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출력이 아주 잘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 고르던 결이 이쪽 보면은 조금 거칠어졌네요. 일단은 서포터 값은 70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도 정도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뽑은 출력물을 보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상이 생겼다 하면 이제 그 지점으로 서포터 값을 세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저것 많이 프린트를 해보시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동영상에 나왔던 설정들의 값을 어떻게 조정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하나하나씩 바꾸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